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신드롬 뒤의 그늘, BTS와 K-드라마가 마주한 문화충돌의 세 가지 전선이란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주제가 바로 BTS의 그래미 보이콧입니다. 이 이슈는 전 세계를 강타했고 폭발적인 BTS 지지가 쌓이며 그래미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미는 1959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백인들의 잔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차별이 심한 시상식으로 정평이 시상식이었고 BTS를 5년 동안 이용해 먹고 또 이용하려다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습니다. 아마도 미국은 전 세계에서 한류의 등에 올라타 가장 많은 이득을 본 나라이고 또 한류 확산에 가장 큰 도움을 준 나라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두 나라의 문화는 그동안 윈윈하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한류가 너무 커져서 전 세계 영향력이 미국의 영향력을 따라잡으려 하자 이제는 계속해서 미국보다는 크면 안 돼 아메리칸 퍼스트가 적극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절대적 문화 강국 1강의 자리를 놓쳐본 적이 없이 지금까지 미국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해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 힘은 막강합니다. 미국의 자존심 팝 시장과 드라마 영화 시장은 절대로 그 어떤 나라도 넘보지 못할 것이라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생각했고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 세계 문화 판도가 점점 바뀌고 한류가 너무 무서운 기세로 커지면서 미국의 팝 시장을 K-팝이 등장해 밀어붙이고 있고 드라마 영화 시장 또한 미국이 매너리즘에 빠져 매번 같은 슈퍼히어로만 재탕 삼탕 이제는 국 냄비 바닥까지 긁어 같은 것을 재생산해내고 질리도록 한번 인기 끈 드라마들은 무한 시즌제로 생산해내다 보니 전세계 시청자들은 대항 콘텐츠를 찾게 되고 K-드라마 영화를 발견하게 되며 미국이 생산하지 않아도 재밌는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버렸습니다. 급기야 이제는 미국에까지 한류가 신압으로 퍼지면서 미국은 한류를 막기에 요즘 총력전에 들어간 듯 보입니다. 빌보드와 넷플릭스는 순위 집계를 바꾸며 K-팝과 K-드라마가 순위 상단에 오르는 것을 막고 있고 그래미는 K-팝을 아시안팝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가둬두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깊은 곳에 숨겨둔 우월주의와 차별이라는 상징적인 배타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미국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문화가 침몰하지 않도록 우리 속에 내재된 우월주의와 차별이 있는지 점검하고 갈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 언론들의 눈으로 본 우리 한류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한류의 방향성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BBC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과 더불어 BTS 오징어 게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을 빛이 강할수록 그늘도 깊어지는 법이라고 비유합니다. K 콘텐츠가 서구 중심의 주류 문화 장벽을 깨부수고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지역사회에 깊숙이 침투하면서 세계 곳곳에서는 전례 없는 문화적 마찰과 충돌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은 한류의 폭발적 성장이 낳은 갈등의 전선을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구 주류 음악계에 보이지 않는 장벽과 제도적 배제. 최근 미국의 대중음악 전문지 롤링스톤이 집중 보도한 BTS의 그래미 어워즈 출품 거부 사태가 대표적입니다. 레코딩 아카데미가 K-팝을 비롯한 아시아 아티스트들을 겨냥해 베스트 아시안 팝 퍼포먼스 부분을 신설하자 외신들은 이를 주류 본상에서 아시아 가수를 격리하려는 개토화 조치라고 매섭게 비판했습니다. 독일의 국영방송 도이체벨레는 K-팝이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장할수록 영미권 중심의 음악산업 시스템은 자국 중심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제도적 방어 기제를 작동시킨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음악의 본질적인 예술성보다 언어와 인종, 출신 국가라는 잣대로 경계를 세우려는 서구 음악계의 보수성과 이에 정면으로 맞서 음악은 언어로 나누지 않는다라며 한국어 성명을 발표한 BTS의 행보는 서구와 아시아 대중문화 간의 가장 날카로운 문화적 충돌 지점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동남아시아에서의 역풍, 문화적 제국주의에 대한 경계. 두 번째 전선은 한류의 최대 소비처 중 하나인 아시아 내부,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피어오르는 반발 기류인 한류 백리시입니다. 한국 문화가 일방적으로 유입되면서 현지 고유의 문화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아테네대 마닐라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동남아시아에서의 한류 백리시 2의 논문에 따르면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이 문화적 우월주의를 바탕으로 일종의 식민지적 태도나 문화 제국주의를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유력 매체 C-아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과거 한국 일부 정치인들이 동남아시아 여성을 비하하거나 도구화하는 듯한 발언을 남겼던 사례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재조명되면서 현지 대중의 반한 정서를 자극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박번순 연구원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일부 계층의 과도한 민족주의와 민족적 우월감이 한류 보이콧 운동의 핵심 동력이라고 경고하며 한국 사회에 성숙하지 못한 다문화 인식이 뼈아픈 역풍을 부르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K-드라마가 전파하는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의 이면에 존재하는 한국 사회의 배타성이 문화적 충돌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세 번째, 지정학적 갈등의 소용돌이와 팬덤의 무기화. 세 번째 관점은 국가 간의 외교 정치적 갈등이 K 콘텐츠 및 글로벌 팬덤과 결합하여 발생하는 지정학적 문화 충돌입니다. BTS와 K 드라마는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 국가 간의 정체성 싸움의 전장이 되곤 합니다. 과거 BTS가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받으며 남긴 양국이 공유하는 고난의 역사라는 소감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와 네티즌들이 격렬하게 반발했던 사건은 BBC 보도 등을 통해 전 세계에 타전되었습니다. 중국 내에서 삼성, 현대 등 BTS와 관련 광고가 전면 철거되는 사태로 번지며 대중문화가 국가적 이데올로기와 충돌할 때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이러한 충돌 속에서 K문화 팬덤이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시민의식으로 진화하며 기존 체제와 충돌하는 긍정적인 양상도 존재합니다. 스페인 IESE 경영대학원의 IESA 인사이트 분석에 따르면 전세계 아미를 비롯한 한류 팬덤은 미국의 블랙 라이브스 매러의 시위 당시 수백만 달러를 기부하거나 기후위기 대처, 백신 접종 독려 운동에 조직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는 보수적인 현지 기성 정치권이나 전통 매체들에게 단순한 팬클럽이 아닌 국경을 초월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통제 불가능한 디지털 집단이라는 경계심과 동시에 신선한 문화적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화 충돌은 불가피하지만 이제 우리 한류는 미국 문화가 보여준 문화 패권을 앞세운 일방 통행에서 쌍방향 소통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 언론과 문화 인류학자들은 입을 모아 한류가 지속가능한 글로벌 주류 문화로 안착하려면 문화적 감수성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타 문화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결여된 일방향적 문화 수출은 결국 더 큰 문화적 마찰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엘프리드 로 연구원은 최근 한류 평론에서 한국 문화가 글로벌 플랫폼 자본과 결합해 거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에만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라며 현지 관객들이 한류를 통해 자국의 목소리를 발견하고 교류할 수 있는 쌍방향적 소통의 상징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문화 충돌을 넘어선 진정한 문화 융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체언했습니다. 분석 잘 보셨나요? 우리 사회도 혐오 문화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 BTS 그래미 보이콧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 한류의 현재 상황과 미래 전략을 외신 분석을 통해 분석해봤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